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78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고달픈 삶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기도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7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로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25에 큰맘 먹고 상경에서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때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죠. 그런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게 되었어요. 밤낮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큰아들이 20살 되던 해에 입대했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멀리 간다는 게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라며 씩씩하게 군대에 갔죠. 훈련소에서 보내온 편지를 보면 힘들어도 잘 견디고 있다고 무사히 수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섣불리 기뻐할 순 없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무사히 제대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밤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걸려온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 큰아들이 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에서 기가 쭉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을 가슴에 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황망한 얼굴로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부대에 갔어요. 평소 씩씩하고 밝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주검만이 남아 있었죠. 군복 차림의 죽은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철철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의 빈소에는 젊은 전우들의 눈물이 끊이질 않았어요.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죠. 남편 잃은 슬픔을 겪어본 저로서는 그 심정이 너무도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아들의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이게 과연 현실일까 싶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아들아, 이제 넌 하늘나라에서 아빠 만나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며 작별의 말을 건넸죠. 그때의 그 절망과 좌절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온갖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늘이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들이 떠난 후 며칠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죠. 남은 식구들 챙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을 잃은 저를 보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싶었죠. 슬픔에 빠져 살면 남은 가족에게도 상처를 줄 것 같았어요. 더는 이럴 순 없었습니다. 저를 다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큰아들은 하늘로 떠났지만 작은 아들은 제 곁에 있잖아요. 이 아이만이라도 엄마 품에서 건강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아들의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 와도 넘어서지 말아야겠다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죠. 비록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렸지만 앞으로 살아갈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로 한 겁니다. 작은 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늘 1등을 하고 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대학 입학 때도 최상위권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습니다. 고생 끝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큰 회사에 취직까지 했어요. 연봉도 높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는 걸 보니 저도 뿌듯했죠.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며느리도 만나고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손주를 보느라 젊었을 때의 고단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일이 바빠 손주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며 제게 키워달라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주를 맡겠다고 했죠. 아이를 돌보는 게 힘에 부칠 나이였지만 최선을 다해 키우리라 다짐했습니다. 첫 손주를 품에 안던 그때가 눈에 선해요. 새벽까지 우는 아기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젊은 엄마가 겪을 육아의 고충을 고스란히 겪었죠. 하지만 손주의 귀여운 모습에 그 모든 게 녹아내렸어요. 어느새 첫 손주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둘째 손주까지 생겼어요. 연로한 나이에 어린 손주 둘을 동시에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도 잔뜩 굽어졌어요. 하지만 손주들의 제잘거림과 해맑은 미소를 보면 피로가 싹 가셨답니다. 손주들은 정말 제 삶의 낙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힘든 시기마다 손주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일, 동화책을 읽어주던 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던 일까지. 추억의 파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 내외가 불쑥 찾아와 큰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오열하며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 그런 죄를 저지를 리가 없는데 말이죠.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만 했어요. 억울한 누명이라며 누군가 자신에게 빚을 뒤집어 씌웠다고 변명했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며 고소를 진행한다 했어요. 결국 이대로 가면 아들이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졌어요. 한평생을 고생해서 가까스로 가족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큰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 거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제 막 인생의 희망을 되찾았다 생각했는데 다시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죠.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잃고 그 아픔을 간신히 견디며 살아왔건만. 하늘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내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곤 했죠. 아들이 감옥에 가면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다는데 우리 가족은 어찌 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온몸에 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보다 더 축 처진 어깨, 거칠어진 수염, 벌겋게 충혈된 눈.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죠.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아들이 무릎 꿇고 빕니다. 아들이 제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진정시킨 끝에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내가 수감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해요. 엄마, 제발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막아주세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내 귀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죠. 정직하고 성실한 우리 아들이 남의 돈을 착복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너가 그런 잘못된 짓을 할 리가 없잖아.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엄마가 회사에 찾아가서 사정을 해볼게.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젓더니 또다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절규하듯 말했죠.
제발 엄마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대로라면 정말 감옥에 가야 해요. 우리 가족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내는 내가 수감되는 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겠대요. 엄마 부탁이에요. 우리 식구가 흩어지는 걸 막아주세요. 아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듯 제 무릎을 부여잡고 매달렸어요. 목매어 흐느끼는 아들을 보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내 소중한 자식이 이렇게 비참해질 줄이야.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해야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아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설사 감옥에 가지 않는다 해도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으니 며느리가 떠나가겠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은 뭘까? 그렇게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잊지 못할 추억들,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보낸 눈물겨운 세월들, 손주들의 귀여운 웃음소리가 깃들어 있는 이 집.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전부나 다름없는 공간이었죠. 한평생을 이 작은 보금자리에 고착살이 하며 외롭고 힘겹게 버텨왔는데,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위해 기꺼이 이별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았어요.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작별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결심이 섰죠. 많이 망설여졌어요.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터전을, 남은 여생을 마무리 지을 공간을 포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아들 내외가 아이들 잘 키워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눈물을 떨구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힘겨웠지만 우리 가족의 앞날을 위해 이 선택이 꼭 필요하다 여겼어요. 마음을 굳힌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 차림으로 단장했어요. 오랜만에 외출하는 기분에 마음이 들떴죠. 복덕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쩐지 가벼웠어요. 이제 곧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꼬박 몇 시간을 상담하고 절차를 논의한 끝에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가 왔어요. 평생을 함께한 보금자리와 작별할 순간이 다가온 거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기던 그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삶의 마지막 의지처마저 놓아야 한다는 서글픔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우리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늙은 목숨 하나쯤이야 기꺼이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10수년을 살았던 작은 보금자리와의 이별을 고했어요. 눈물로 얼룩진 계약서 위에 힘겹게 도장을 찍었죠. 대신 아들의 빚은 말끔히 청산되었고 며느리와 손주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절 끌어안는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죠. 가족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제 모든 걸 내놓은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늙은이 하나 못 살아도 우리 식구들만 잘 살면 된다고 여겼죠.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다시 화목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게 되어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 가족에게 건넬 수 있어서 말이죠. 비록 이제 거처할 곳은 없어졌지만 소중한 내 가족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한없는 보람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할머니로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말없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죠. 내 가족들의 웃음을 되찾아준 게 이 늙은 인생에 남은 가장 큰 위안이자 기쁨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보금자리를 정리하고 아들 내외의 집으로 얹혀 살게 되었어요. 비좁은 방 한 칸이 제 몫으로 주어졌죠. 한평생 모은 살림도 별로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니 마음이 편할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저는 밝은 얼굴로 살아가려 애썼어요. 아들 내외가 일찍 출근하면 부지런히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죠. 씻기고 밥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것도 제 일이었어요. 먹을거리를 장만해서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었어요. 아침마다 따끈한 국에 밥을 지어 숟가락을 올리고 저녁이면 구수한 된장찌개와 김치를 담가 내놓았죠. 맛있게 먹는 식구들의 모습에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빨래와 청소, 설거지는 물론이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도 도맡아 했어요. 허리가 아파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때도 손주들 앞에선 늘 환한 미소로 대했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고단함쯤은 말없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출 한 번 마음대로 못하고 친구를 만나지도 못한 채 온종일 집에만 있었죠. 하지만 아들 내 집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자식들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절 불러냈어요. 단둘이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하다가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신혼부부에게 지금 이 집이 너무 비좁아요. 아이까지 둘인데 어머니와 함께 살기엔 어려움이 많네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요양원 같은 곳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죠. 내가 이 집에서까지 쫓겨난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한 평 남짓한 조그만 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 식구들에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모양이에요. 이 비좁은 곳에서마저 날 내쫓겠다니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며느리, 내가 뭘 그리 크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니? 방 하나만 내주면 죽을 때까지 얌전히 살 텐데 꼭 요양원에 가야만 하는 거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죠. 어머니, 저희도 남보기엔 창피해서 그래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걸 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부부도 제 살 길을 찾아야 해요. 계속 이렇게는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식 키우고 가정 꾸리느라 평생을 헌신했건만 이제 와선 짐덩이 취급을 당하는구나 싶었죠.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내 노구로 과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에 가서 누굴 믿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하지만 기꺼이 내 삶의 전부를 내줬음에도 저를 외면하는 식구들의 태도에선 냉정함만이 느껴졌어요. 더는 이 집에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한평생을 모셔온 가족에게서 내쳐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이 캄캄했죠. 서러움에 밤새 울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아들 내외를 불렀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아들아, 며느리야. 내 말 좀 들어다오.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단다. 나는 갈 곳이 없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 곁에서 살면서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는 게 내겐 큰 위안이 된단다. 이 늙은이에게 그것만이라도 허락해 주렴. 부디 날 내치지 말고 함께 살게 해다오. 무릎을 꿇고 사정하다시피 하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죠. 어머니, 저희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에겐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여력이 없어요. 제발 이해해 주시고 요양원으로 가주세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야 이 집에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냉정한 한마디에 천지가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내 노구로 갈 곳이 없으니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스러웠는지 몰라요.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결심한 식구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는 매달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이 집엔 내가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 내외를 마주한 채 천천히 옷가지와 약간의 살림을 챙겼어요. 아이들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황망히 짐을 들고 집을 나섰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서는데 그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주마등을 이뤘어요. 아이들 낳고 키우며 고생했던 순간들, 남편과 행복했던 시절들, 그리고 이 집에서 보낸 모든 세월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한평생 모셔온 가족에게 버림받은 서글픈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 굴곡진 인생에서 이 고비마저 혼자 헤쳐나가야 함을 깨달았어요. 떨어질 듯한 다리를 이끌고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쓸쓸히 길을 나서는데 문득 남편과 큰아들 생각이 났어요. 이승을 떠난 그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본다면 무척 가슴 아파할 거예요. 가족에게 내친 이 늙은이의 신세를 보며 통곡할 거라는 생각에 더욱 서러워졌어요. 길을 걷는데 자꾸만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갈 곳이라곤 친정 언니네 집밖에 없었죠. 다행히 언니는 홀로 살고 있어서 잠시나마 신세를 지겠다고 했죠. 천천히 언니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쓸쓸한 제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던가. 가진 것 다 바쳐 가족을 위해 살았건만 이게 무슨 팔자란 말인가. 너무도 비참하고 억울한 심정에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삼키며 터덜터덜 언니 집에 도착했죠. 현관문을 노크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언니, 나야. 잠깐 신세 좀 지겠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애써 미소를 짓고선 떨리는 손으로 언니 집 문을 열었죠. 이제 이곳이 제가 의지할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재회에 반가워하는 언니를 보자 마음이 한결 놓이는 듯 했죠. 든든한 기댈 언덕이라도 생긴 기분이었어요. 하염없이 터져나오는 오열을 언니 품에 묻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게 다 뭔 일이냐? 한평생을 고생만 하다 이렇게 쫓겨나다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냐? 언니는 그런절 꼭 껴안아주며 위로했어요. 등을 다독이고 손을 잡아주면서 위안의 말을 건넸죠. 한없이 따뜻한 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어요. 우리 영자야.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이 언니가 있잖니 걱정 말고 여기서 편히 지내렴. 품어주는 언니의 사랑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이 고단한 삶에서 마지막 기댈 언덕이라도 있음에 감사했죠. 한동안 그렇게 오열하다 언니가 내어준 차를 마시며 겨우 진정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문득 또다시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쫓겨나온 후로도 그들의 행복만을 빌고 있었죠. 손주들 얼굴이라도 가끔씩 보면서 남은 여생을 이렇게 언니와 함께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먹으니 언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이 모진 세상에 홀로 남겨졌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살아내리라 다짐했죠. 눈물로 얼룩진 세월을 꾹 삼키고 언니의 손을 잡은 채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힘겨웠던 어제와 이별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눈시울을 닦아냈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 어느덧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었어요. 당장 생활비라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 발품을 팔았죠. 하지만 고된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밴 이 늙은 여자를 써주는 곳은 없었어요. 얼굴을 내밀면 먼저 나이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돌려보내곤 했죠. 체력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늙고 병든 이 몸뚱이로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허둥대다 겨우 일자리 하나를 찾게 됐어요.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청소부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적은 월급이었지만 당장 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길로 학교에 찾아가 면접을 봤죠. 연세 드신 분이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교장 선생님이 저를 채용해 주셨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게 힘들었어요. 걸어서 1시간 거리를 오가는 게 만만치 않았죠. 뼈마디 삐걱거리는 다리로 터덜터덜 걷는 게 고역이었어요. 하지만 버스비라도 아끼려고 꾹 참고 걸었어요. 허리가 휘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죠.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녹록지 않았어요. 교실과 복도, 화장실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청소를 했죠. 아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워 담고 먼지를 닦아내고 걸레질을 하느라 종일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어야 했어요. 특히 고층은 정말 힘들었죠.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수없이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쉬면 그만큼 월급에서 깎일 테니까요. 학교 건물 구석구석을 샅샅이 청소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곤 했습니다. 골골대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1시간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는 겨우 연명할 정도였어요. 허기진 배를 채울 만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기 힘들었죠.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버텼습니다. 친언니 집에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니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계속 신세질 순 없는 노릇이었죠. 혹시라도 언니에게 부담이 될까봐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어요. 궁핍한 생활이 계속되자 작은 방이라도 얻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골새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당장 보증금을 마련하긴 힘들었지만 조금씩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틈틈이 방 구하는 게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신문 광고란을 살피고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죠. 하루빨리 독립해서 언니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녹초가 되어 퇴근하고 난 후에도 잠들기 전까지 신문을 뒤적이며 방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가뜩이나 불편한 다리로 이곳저곳 발품을 파는 게 고단하기 그지없었지만 언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월급날이면 통장부터 확인했죠. 매달 조금씩 불어나는 잔고를 보면 보람찼어요. 하루하루 혹독하게 일하는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지곤 했죠. 가끔은 일하다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현기증이 나고 숨이 가빠와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손주들 얼굴이 눈에 선했죠. 버림받은 이 늙은이라도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만은 보고 싶었어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편히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이겨냈어요.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땀에 젖은 등으로 쉴 새 없이 움직였죠. 피 맺힌 세월을 딛고 일어서려 발버둥 치는 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쓰러질 듯 힘들어도 꿋꿋이 버텨내는 수밖엔 없었죠. 제 앞가림조차 힘든 형편에 언니네 집에 계속 얹혀 살 순 없었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제 길을 가는 것. 그게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문득 인생의 고달픈 계단을 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내 삶에 주어진 시련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심정으로 버텨냈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호흡이 가빠와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끝없는 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이 저 높은 곳에서 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혹독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드디어 작은 월세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가까스로 번 돈을 모아 보증금을 마련했죠. 비록 좁고 누추한 방이었지만 제겐 천국과도 같았어요. 학교 근처였기에 출퇴근하기도 좋았죠. 늘 다니던 길을 걸어 출근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내 보금자리가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어요. 고단한 하루의 끝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며 나날을 보내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밤늦게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예전의 서운함과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내 자식의 목소리가 반가울 뿐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엄마 잘 살고 계세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괜찮으시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버림받은 서러움에 가슴 아파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내 자식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아들아, 엄마는 잘 살고 있어. 걱정 말고 너 살 길 찾아 열심히 살아. 목이 메어와 겨우 대답했어요.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진정한 뒤 근황을 물었죠.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우리 며느리, 손주들은 어떠니?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안부를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섭섭함이 들었지만 애써 눌렀어요. 내 자식을 원망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저 무탈하게 잘 살고 있다는 말에 감사할 뿐이었죠. 그렇게 안부를 주고받던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제가 오늘 시간 되거든 찾아뵙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내 자식을 볼 수 있다니.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그래, 꼭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서 오렴.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설레는 마음에 부랴부랴 장을 보러 나갔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왠지 초조하고 긴장되는 마음에 집안을 서성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렸어요. 까만 얼굴에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 제 아들이었어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대로 끌어안았죠. 목이 메어와 한참을 흐느꼈어요.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 오랜만에 재회에 그저 눈물만 흘렸죠. 한동안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서 있었어요. 세상 그 어떤 포옹보다 따뜻하고 정겨운 시간이었어요. 가까스로 진정한 뒤에야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보며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해드려 죄송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안쓰러운 마음에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어요. 괜찮다, 엄마는 이해한다. 너희들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담담히 말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돌이켜보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내 자식 앞에선 그저 사랑과 연민만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으며 안부를 묻던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금 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생활은 어떠세요?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꾹 참았어요. 쓸쓸하고 고단한 제 삶을 내 자식에게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괜한 걱정만 끼칠 것 같았죠.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근처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지. 덕분에 작은 집도 얻고 생활비도 벌 수 있어서 다행이란다.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힘들고 외로운 나날 또한 태연히 감추었죠. 자존심 상하는 줄 알면서도 아들 앞에선 멀쩡한 척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낯빛은 좋지 않았어요. 알 수 없는 근심이 어려있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을 했어요. 엄마, 이 월세방 보증금 500만 원 정도 하죠? 갑자기 돌변한 아들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겨우 모은 돈으로 보증금 냈지. 그 집이라도 얻어서 엄마는 이제 안심이란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뜻밖의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 그럼 그 돈 나한테 좀 줄 수 있죠?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요. 자식들 학비도 돼야 하고 사업 운영하는 데도 급전이 필요해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만나자마자 돈 달라고 하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간신히 모은 돈인데 어떻게 너한테 줄 수 있겠니? 엄마, 제발. 지금 우리 가족이 정말 힘들어요. 당장 돈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 500만 원에 엄마가 모아놓은 돈 놔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또다시 이 방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인데. 하지만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럼 300만 원만 줄게. 그 정도만 가져가거라.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 돈을 찾아주려는데 아들이 거칠게 제 손을 잡아챘어요. 싸늘한 눈빛으로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죠. 엄마, 그 정도로는 안 돼.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니까 있는 거 다 내놓으면 좋겠네. 엄마가 모아놓은 돈까지 전부 다. 뭐라고?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고? 또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거니? 상관없어. 중요한 건 엄마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당장 내일 당장 큰 위기가 닥칠 판국인데 엄마 앞날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 아들의 말투에 두려움마저 밀려왔어요.
제가 낳고 기른 내 자식이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움츠러들 수만은 없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요구였으니까요.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돼. 엄마 좀 생각해봐라.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들은 기어이 제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험악한 얼굴로 으름장을 놓으며 소리쳤죠.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내가 직접 찾아야겠어. 금고든 어디든 엄마가 돈 숨겨놓은 곳이 있을 거 아냐. 다 찾아내서 가져갈 거야. 광기 어린 눈빛으로 제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장과 장롱을 모조리 뒤져대며 돈을 찾아 헤맸죠. 이 집 계약서와 제 통장까지 찾아내 쥐고는 만족한 듯 웃어 보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엄마, 부디 우리 가족 위해 기도해줘. 엄마 보증금으로 잘 살아볼게. 엄마한테 아들 노릇 못해서 미안해. 잘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횡하니 집을 빠져나갔어요. 전광석화처럼 일어난 일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막 내린 아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의 욕심에 모든 걸 빼앗기고 다시금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심정으로 목 놓아 흐느꼈죠. 밤새도록 서럽게 울부짖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에 빠져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빼앗기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삶을 살아오며 모은 돈이라는 게 보증금과 통장을 합쳐 고작 900만 원이었지만 그 돈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허리가 휘고 다리가 부르튼 이 늙은 몸으로 고된 노동을 해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 피 맺힌 돈을 하필 내 친아들이 홀랑 가져갔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애지중지 키운 자식에게 이렇게 버림받고 이용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혀왔어요. 겨우 얻은 내 보금자리마저 잃게 생겼으니 이 고통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에 사로잡혔어요. 또다시 길거리를 전전하며 떠돌아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만 느껴졌어요. 쓸쓸하고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겹도록 이어질 것만 같았어요. 누구 하나 기댈 곳 없는 외로운 늙은이의 신세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지만 세상은 냉정하기만 했어요. 자식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불쌍한 늙은이 신세에 동정 따윈 없었죠. 하늘마저 외면한 듯 음산한 먹구름만 끼어 있었어요. 끝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죠. 이 고달픈 삶을 견뎌내고 있을 희망조차 사라진 듯 보였어요. 그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늙은 엄마를 길거리로 내몰아도 개의치 않는 내 자식에 대한 원망이 샘솟았죠. 피 같은 정성으로 키워낸 내 자식이 날 이렇게 짓밟는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러다간 또다시 집을 빼앗겨 거리를 떠돌 수밖에 없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간신히 마련한 이 보금자리마저 잃을 순 없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었으니까요. 울음을 그치고 이를 악물었어요. 아들에게 빼앗긴 제 당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싸워야만 했죠. 더는 이 굴욕과 절망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죠.
아들을 고발하는 일이 너무 괴로웠지만 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 사정을 말했어요. 목이 메어오는 심정으로 아들의 만행을 털어놓았죠. 그동안 있었던 아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또다시 저의 피 같은 돈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일까지 샅샅이 고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꿋꿋이 버텼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으니까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비열한 행위를 용서할 순 없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경찰은 절 위로하며 빠른 조치를 취해주겠다 약속했어요. 아들을 설득해 돈을 돌려받거나 그게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겠노라 했죠.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이가 생긴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참을 오열하다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비록 지금은 막막하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내 손으로 악착같이 지켜낸 이 작은 보금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리라 믿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이 고난마저 견뎌내리라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제 곁을 떠난 자식을 원망하기보단 묵묵히 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게 맞다 여겼죠. 비록 혼자 남겨졌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히 헤쳐나가리라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저를 깨웠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수화기를 들었죠. 아들에 대한 소식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여보세요. 김영자님 되시죠? 어제 신고하신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범인으로 지목하신 김철수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금일 중으로 조사할 예정이니 경찰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드디어 제 억울함을 풀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감님.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황급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들을 직접 마주할 생각에 두려웠지만 이 상황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결의가 섰죠. 천천히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철부지 때 낳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지중지 키워낸 내 자식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내 자식이라도 잘못된 행동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일 순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다리로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아들과 마주할 생각에 숨이 턱 막혔지만 꿋꿋이 견뎌냈죠.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풀이 죽어있는 내 자식을 보자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내 다잡은 마음으로 그를 노려봤어요.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충혈된 눈으로 절 바라보더니 처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차가운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었어요. 뻔뻔스럽게 용서를 구하는 그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한심하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 피같이 모은 돈을 가로챈 주제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목이 메어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해서야 겨우 진정이 되더라고요. 차분한 어조로 그에게 선언했죠. 내 입으로 하기 괴롭지만 난 너를 절도범으로 고소할 거다. 엄마 등쳐먹은 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
아들의 얼굴에 참담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형편없이 구겨진 얼굴로 애원하듯 중얼거렸죠.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 이 아들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가족 생각은 내 돈 훔칠 때는 안 했냐? 너 같은 자식 둔 게 내 잘못이다. 이젠 너한테 미련 없어. 내 손으로 감옥에 쳐넣고 말 테니 똑바로 살아보려무나. 이를 악물고 모진 말을 쏟아냈어요. 더는 그를 내 자식으로 여길 수 없었죠. 아무리 내 골육이라도 이런 폐류나와 인연을 끊는 게 마땅하다 여겼으니까요. 아들은 절규하듯 오열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의 제지로 질질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냉담하게 돌아섰죠. 잘 가거라, 김철수. 넌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쓸쓸히 경찰서를 빠져나왔죠. 그로부터 며칠 후 아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법정의 증인으로 섰죠.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놨어요. 판사는 아들의 만행을 꾸짖으며 처벌을 내렸어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에게 끌려갔죠. 떠밀려 나가면서도 절 향해 애원의 눈빛을 보내는 걸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이제 그에 대한 미련은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한없이 구슬픈 심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지금도 아들 생각이 날 때면 아련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자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마지막 도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아들도 깨우치겠죠. 모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철저한 자기 반성과 정직함이 필요하단 걸요. 저 또한 지난날의 과오를 되짚으며 앞으로 마주칠 고난에 맞설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철없는 자식에 대한 원망 따위에 연연하진 않을 거예요. 이 모진 삶을 홀로 걸어가는 일만으로도 벅찰 테니까요. 가엾고 불쌍한 내 자식아. 넌 이미 내 곁을 떠났지만 엄마는 끝까지 널 사랑할게. 가슴 한편에 묻어둔 미련을 애써 지워내며 쓸쓸히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홀로 남은 삶을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가야죠. 그것이 저에겐 주어진 숙명이니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걸 내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 애에게 집까지 팔아주면서까지 뒷바라지했던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 고단한 삶에 치여 내 행복은 뒷전이었어요. 오로지 자식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 싶어요. 물론 부모로서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자기 희생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내 아들도 어려서부터 엄마가 너무 많이 줘서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에게 받은 과한 사랑이 그 아이를 나약하게 만든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만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어요. 자식이 있다면 적당한 사랑만 주라고요.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그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것보다 건강한 부모로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소중한 가르침이 될 거예요. 저 역시 이제라도 제 삶에 집중하려 해요. 남은 여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거든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는 천천히 치유해 나갈 거예요.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이 외롭겠지만 그래도 꿋꿋이 이겨내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싶네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순 없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제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보려 해요. 비록 만신창이가 된 심신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좌절할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잃지 마세요. 우리 모두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내야 하니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이겨내시기를 응원할게요. 우리는 뜨거운 눈물로 얼룩진 어제와 작별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내일로 나아가야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